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때요? 뭐 주식시장이 주 초반에 뭐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종합지수는 1800선 초반이 상당히 강한 네.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은 아직 좀 반등이 좀 거래소보다 미약합니다만은 좀 추가적으로 기관들 매수세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좀 가슴을 쓸어내셨을 텐데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증시에 좀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현재 상황들 또 저와 우리 김홍만 전문가 둘이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야시세 방송을 하잖아요. 목요일 날 급락 이후에 또 금요일 날은 아주 더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이 나오고 지난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일정 정도 하락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세의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시면은 절대적으로 엇박자 타면은 지금은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주간 시장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추세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추세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추세는 이제 일본 캔들이라든지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추세 흐름이 맞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하락 트렌드 형성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 결국 저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은 하락 트렌드 하에서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번 주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 단기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기본적인 경기 구조들은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유효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뭡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들이 일정 정도 경제 지표가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가도 일정 정도는 반등을 보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모멘텀의 개선 흐름이지 이걸 가지고서 추세 전환의 흐름을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 시장 대응의 스탠스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은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그냥 올라가거나 다이렉트로 빠지거나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지그재그식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죠. 그걸 이제 어저께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매수로 시점을 눌림목 구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그재그식의 상승의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말로는 모도리라고 그러죠. 모도리. 예, 모도리를 주고 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 모도리 구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을 잘 먹고 나오는 대응 포인트.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모멘텀이 유효하고 단기 모멘텀이 개선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어떤 일정한 그 밴드를 설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야시세에서 보여드렸던 차트를 그대로 들고 나갔거든요. 그거 한번 복기를 시켜드릴 텐데 지금 1800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증시 흐름 속에서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갖고 있는 지수대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1800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정 정도는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는 저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800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배팅 대상 지수 구간으로 보셔도 된다. 다만 반등 구간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일정 정도는 저항선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그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1920포인트 때에서 한번 때려라.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해라.
그게 이제 지난주 흐름 속에서는 뭡니까? 금요일 코스에서 재매수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고 막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는 흥분할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잘 샀던 물량들을 팔아놓고 이제는 다시 재매수 기간을 기다리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 왜? 여전히 등락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트렌드는 1800에서 1920. 그리고 1920에서 약간 올라가면은 그 윗선 60일선까지는 약간 열려 있어요. 근데 일단 1920포인트가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라든지 공격적인 매수 구간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약간 또 이제 저점에 잘 산 물량들을 좀 털어내고 나오자. 그리고 재매수를 기다리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벽히 추세가 이탈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 반등 자리에서 이번에 못 팔고 나오신 분들의 경우는 때려놓고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638포인트.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647포인트까지 갭을 보였던 하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밴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반등이 들어온 시점 이후부터는 기술적 저항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기 변동성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적극적인 현금화를 하시는 가운데 재매수를 대기한다든지 아니면 지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구간 이후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현금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목의 변화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야인시대도 그렇고 뭐 양자택일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 2, 3주 전부터 포스코는 무조건 사야 된다. 현대중공업 무조건 사야 된다. 막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력히 말씀드렸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시세가 약간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코스닥이 무너져 버리니까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던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다들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물려 있는데 그리고 그것만 사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시세가 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니까 상대적으로 시세 흐름은 이번에 반등 마디 속에서 반등을 주도했던 흐름들은 결국은 저점 대비해서 뭐 포스코라든지 대형주 군단들 쪽에서 조선주, 현대중공업 많이 올라왔거든요. OCI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그 흐름들은 최근에 보면은 시세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세 중심 축을 약간 이동시키는 가운데 매매 타켓 종목을 그렇게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으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그 종목들의 경우는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철강에서는 포스코,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화학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OCI 같은 종목들을 탑픽 종목으로 보는 가운데 탑다운 대응을 하자. 해외 증시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케이 같은 경우가 33일선에서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바운드의 흐름. 이번에 리바운드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16,700포인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우는 33일선까지 못 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33일선을 돌파시킨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경계 라인이 지금 16,000포인트, 16,000 중후반 포인트 이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마무리 국면이라든지 다우는 조금 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국면 속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약간 변동성의 흐름을 대비하는 구간으로 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야이스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1800포인트가 지지 라인인데 지난주 우리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날 강의할 때 그날 개파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개파락에 따른 그 약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는 반등을 대비해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개파락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심리적인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메운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33일선에서는 때려야 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잡아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33일선 딛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1800포인트에서 저점 짚고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실 때 일정 정도는 반등의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는 신규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매도 포인트, 현금화 포인트로 기술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거를 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흐름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663포인트를 강하게 터닝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급락 파동을 대비하라라고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게 투기적인 시세 구조가 막 서로 간에 좋다 하면서 매수를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관하고 외국인은 먼저 이미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또 고점에서 또 보초 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리바운드 파동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30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분명히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점에서 디글디글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사주느냐?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은 안 사줍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은 현명한 투자는 일정 정도는 물러 나오는 자리가 맞다. 다만 지금은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리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대체적으로 643포인트.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638포인트는 뭐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급락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지난번에 이제 534포인트, 84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638포인트까지는 되돌림 파동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단기 급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급락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추스리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는 추스렸지만은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닥의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시세가 과거하고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말고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코스에서는 무조건 팔면 안 되는 자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추세가 이탈된 그 이후에 리바운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8포인트 이상 그다음에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648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자리까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현금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좀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보다는 큰 트렌드 그러니까 전략적 트렌드는 분명히 저성장 구조를 통해서 지금 시세들은 일정 정도는 뭡니까?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매도 플레이와 매수 플레이를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매수 플레이는 일정한 반등의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또 저가 매수 기회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 방향을 고집하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꽉 물리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갖지 않고 주식을 꽉 껴안고 있으면 지금은 시장의 위험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하락 추세 장세에서는 구르는 돌에도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올라가는 자리에서 쫓아가게 되면 거기서 꽉 물리게 되면 구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위 아래의 어떤 그런 레인지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정해드렸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는 남들이 흥분할 때 좀 한 발 먼저 현금화를 시키고 남들이 막 겁날 때 또 다시 저가 매수하는 그런 대응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오히려 현장세의 흐름은 그 포인트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도 가능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제 제가 출연했었죠. 어제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국제 유가가 현재 시장 글로벌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 유가에 의해서 지금 계속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제 유가 반등이 나오면서 유럽이 미국이 반등이 나왔죠.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기로 볼 것이냐 그런 시각차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틀려집니다.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투트랙 전략 말씀드린 것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장세고 하니까 일부 자금은 단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좀 중장기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드렸는데요. 좀 크게 봐야 또 큰 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자, 오늘은 이제 시그널 중에서 1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주가가 바닥을 좀 찍었다 봅니다. 1월 달에 치열한 그 포성이 멈추고 2월 달에 이제 게릴라전이 약간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자,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가격 차트 보시면은 이게, 거의 10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지난주에 3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이 상단 저항선에서 고점이 나왔죠. 그죠?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다우는 빠졌습니다만은 이 추세 저항선에서 일단 주봉상으로 고점 찍고 거기서 다우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것이다. 자, 국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저점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추세 대변곡점에 놓여 있는 그런 구간이다. 2월 달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이것은 그 다우 글로벌 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수 차트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장기로 보시려면 이제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3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소위 안전자산이 고점을 찍다 보니까 예, 이제 위험자산은 밀렸는데, 대추세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중간 트렌드, 이번에 여기서 주봉상으로, 다중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점이 딱 일단 거의 한 달을 넘게 하긴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유럽의 코코본드 우려 부실화 얘기하면서 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네들이 이제 간과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 소위 얘기하면 이 당시에 금융위기 때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는 종합지수의 전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조선, 철강, 전기, 전자, 자동차, 은행, 증권, 화학, 정유. 코스닥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이상하게 지수는 빠집니다만은, 예, 1월 달에 건설이 저점 찍고 지금 바닥에서 벌써 50% 올라갔고, OCI가 일주일 만에 30% 올라갔고, 화학, 정유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위기다 그러면은 그들 업종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시장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맥점을 잘 잡으시면은 수익을 많이 줄 겁니다. 코스닥도 이번에 또 기회였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입니다. 유가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면은 당연히 국제 원자주 전체 지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CRB 지수 차트가 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제 우리가 이제 원유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제가 석탄 지수도 보여드렸었고. 예, 국제 원자 지수 지금 보시면은 2002년도 이 고점과 중간 고점, 이번에 여기서 바닥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표 자체가 동일하게 변곡점에 있고 저항과 추세 지지점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상으로. 그냥 뭐 저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지표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원자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OCI가 지금 기관들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실적 아주 안 좋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50만 주 매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선침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의 이제 월봉의 대트렌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아까 주요 지표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월봉 지수 차트인데 여기서는 시청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월봉 보시면은 종합지수가 90개월 선이면서, IMF 때,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그 중간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현재죠. 지난달, 이번 달. 이 10년 장기 지지선에서 아래 꼴이 주죠. 예? 지금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 PBR도 1배 미만이고, 예, 우리나라 한국 경제 좋습니다. 좋아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못 보여드리는데, 예, 제가 여러 가지 막 50개, 100개 이상 막 제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만 지나가게 되면 뭔가 뚜렷하게 바뀔 것이라는 얘기, 지표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트렌드 저점이고, 우리가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항시 금융위기 때도 대기회였었고, 2000년도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 IMF 때도 그랬었고, 지금이 현재 또 이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국제유가가 계속 하루에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트랙 전략 얘기하는 것은 급등락이 있으니까 자금이 내 1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단타로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고
나머지 한 6, 7천만 원 정도는 이런 자리니까 한번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은 가져간다. 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업종 대표주, 턴어라운드 할 종목군들이 가격이 많이 밀렸을 때 바닥권에서 매수했을 때가 가장 큰 호재죠. 그거보다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작이다 봅니다. 예, 작년에 한번 뽑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개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길게 봤을 때 올 상반기 이후까지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길게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10년 동안의 코스닥 그 수급 보여드렸었고요. 거래소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월봉으로 핵심 트렌드가 2008년도 저점과 지금 이번에 아래꼬리 준 이 월봉의 지지점이 바로 이 트렌드 하단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해도 크게 물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종목과 업종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 해가지고 전 종목이 다 갑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월달, 2월달 보게 되면 지수는 많이 이제 박스권 내지 하향 이탈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밀리면서 좀 밀었는데, 다른 또 업종들 또 1월달까지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많이 갔죠. 작년 12월달부터. 미리 선침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났을 것이고, 최근에 좀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물렸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3, 40%, 40% 가까이가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코스닥이 다시 지수가 돌리려면 결국은 다른 업종 가지고 못 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 많이 급등 나왔던 전기차 관련 업종들 올라간다 가지고 코스닥 지수 갑니까? 안 가죠. 그죠? 그다음에 OLED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럼 또 뭐가 움직여야 돼? 지수를 돌리려면. 다시 돌리려면 제약바이오를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다시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의 핵심 지지 저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는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네, 국제유가 이제 반등 국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OCI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 잠깐 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답은 거기서 찾으십시오. 쉽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뭐가 움직였고, 1월 달부터 뭐가 움직였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종이 움직였고, 3월 달에 또 어떤 업종이 움직였습니까? 바로, 그죠? 3월 때는 증권주가 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100% 넘게 올랐죠?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을 미리 선침해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은 순환매 반등 장세니까.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전 종목을 다 팔고 다시 또 저점에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단지 거기서 약간 물량만 조절하시면 되고 단타 종목은 짧게 치고받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오늘도 이제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이제 매도세가 좀 바뀔 것이다. 수급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럼 기관하고 외인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네들이 매수할 종목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코스닥의 전체 지수를 다시 살리려면 셀트리온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제약바이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낙폭과대 대표 종목군들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이틀 만에 지난주에 급락 나왔을 때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 이틀 만에 단기 한 10%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단기로 치고받고 하면서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군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네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걸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관련 산업 종목군들, 예, 스마트카, 그다음에 우주항공, 세트레가이라고 코스닥에 인공위성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신고가죠. 신고가입니다. 예, 이들 종목군들도 보셔야 되고, 어제 많이 급등 나왔던 증강현실, 홀로그램 관련 종목군들, 예, 향후에 2020년도까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이 넘죠. 삼성하고 LG전자에서 이제 올인해야 될 그런 신성장 사업 이들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2월 달도 일단 단기와 중기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2부 순서 여러분들이 또 의뢰하시는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